10월의 서늘한 바람이 장례식장을 스쳐 지나갔다. 백합이 가득한 영정 앞에는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순자 여사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어진 어머니였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그녀의 마지막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러 왔다. 어머니, 정말 갑작스럽게 떠나셨네요. 장남 김대호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훔쳤다. 45세의 그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당뇨가 있으셨지만 평소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오빠, 울지 마요.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막내딸 김미영이 오빠의 어깨를 토닥였다. 35세의 그녀는 결혼 후 서울에서 살고 있었지만 평소 어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자식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고향에 내려와 안부를 확인했다. 미영아, 정말 너무 갑작스러워. 어제까지도 전화로 이야기했는데. 대호의 아내 정순이가 눈가를 적시며 말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각별했던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어머니의 인덕이 두터웠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동네 이웃들,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신도들, 자식들의 직장 동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순자 언니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 가난했지만 남을 도우며 살았던 어머니의 삶이 조문객들의 입을 통해 되살아났다. 대호야,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너희들 다 훌륭하게 키웠으니까. 아버지의 친구분이 대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어머니는 홀로 남은 시간을 자식들과 함께 보냈다. 조문이 계속되던 중 장례식장 입구에 낯선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마치 장례식장에 처음 온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저기, 실례합니다. 젊은 남자가 조문객 접수처에서 일하고 있던 미영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미영이 친절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을 보자 어딘가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김순자 여사님의 장례식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요? 미영이 조물록을 펼치며 물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쉬었다. 저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주위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다. 저도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순간 조문객 접수처가 조용해졌다. 미영은 펜을 든 손을 멈추고 남자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인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니?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셨나요? 미영이 다시 물었다.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였다. 김순자 여사님은 제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김철수? 그런 이름의 가족은 없었다. 미영은 당황스러웠다. 어머니에게는 아들 대호와 딸인 자신, 단 2명의 자식만 있었다.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위의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고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대호가 다가왔다. 동생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빠, 이분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세요.
뭐? 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다. 평생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슬픔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다. 저는 김순자 여사님의 아들입니다. 다만 여러분과는 다른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상황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대호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저는 혼외자입니다. 철수의 고백에 주위가 더욱 조용해졌다. 혼외자라니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다는 뜻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호가 소리쳤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만 사랑하며 살았다. 그런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오빠, 진정해요. 미영이 오빠를 말렸지만 그녀 역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 증거가 있나요? 순이가 냉정하게 물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남자를 쉽게 믿을 수는 없었다. 철수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낡은 봉투였는데 겉면에 철수에게라고 어머니의 친필로 적혀 있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제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일주일 전에 받았어요. 미영이 봉투를 받아 확인했다. 분명히 어머니의 글씨였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언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읽어봐도 될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야, 엄마가 곧 하늘나라로 갈 것 같구나. 미안하다. 평생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다. 내 형과 누나에게 내 존재를 알려라. 그리고 유언장을 보면 놀랄 일이 있을 거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니까. 편지를 읽으면서 미영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글씨가 맞았다. 그리고 내용도 어머니가 쓸만한 것이었다. 유언장? 대호가 반복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네. 어머니께서 유언장에 제 이름을 넣으셨다고 하셨어요. 철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행한 것 같은 공식 문서였다. 이것은 변호사님이 제게 연락하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제가 상속인 중 한 명이라고 하셨어요. 대호가 서류를 확인했다. 정말로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의 공식 문서였다. 그리고 철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순이가 중얼거렸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저는 돈을 요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철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평생 숨어서 살았지만 이번만은 아들로서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30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아는 분이라고 해야 했죠. 철수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나주셨어요. 몰래요. 그리고 제 생활비도 보내주셨고 대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요. 미영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디를 다니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교회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설마 그때마다 이 남자를 만나러 가신 건가? 어머니가 정말 그러셨나요? 네. 저희는 주로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못해서요. 대호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런 비밀을 30년 동안 숨기고 계셨다니.
그럼 아버지는 아셨나요? 모르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철수의 답변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뜻인가?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직접 대호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저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김순자 여사님의 유언장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등장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정말로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뜻이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3개월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님도 상속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철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분이 정말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건가요? 대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유언장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들 김철수에게라고요.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였다. 조문객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순이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필요하시다면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직접 유언장에 명시하신 것으로 봐서는 확실해 보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대호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정말로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다니. 유언장은 언제 공개되나요? 미영이 물었다.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나누어 주며 말했다. 그럼 김철수 님도 참석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당연합니다. 상속인이시니까요. 철수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다. 갑자기 가족이 된 것도 부담스러운데 상속까지 받는다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저는 상속은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대호와 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일단 내일 유언장을 보고 나서 결정하죠. 대호가 말했다.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변호사가 떠나고 나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고 대호와 미영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일단 조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이 정중하게 말했다. 아직 형제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진심으로 보였다. 저도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어요.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 영정 앞으로 다가가 깊게 절했다. 어머니, 이제야 당당하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평생 숨어 지내서 죄송했어요. 그의 절절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진짜인 것 같았다. 대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철수를 바라봤다. 30년 동안 모르고 지낸 형제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것도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어머니는 왜 이런 비밀을 숨기고 계셨을까? 조문이 끝나고 철수가 떠나려 할 때 미영이 그를 불러 세웠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정을 바라보고 장례식장을 떠났다. 철수가 떠나고 나서 대호와 미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다. 오빠 어떻게 생각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머니가 정말 그런 비밀을 숨기고 계셨을까요? 내일 유언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다. 어머니의 유언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그리고 철수는 정말 그들의 형제일까? 밤이 깊어가면서 장례식장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대호와 미영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인지 아니면 마지막 시련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큰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대호, 미영, 순이가 한쪽에 앉아 있었고 철수는 혼자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 오셨네요. 이승재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중해 보였다. 유언장 공개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김순자 여사님께서는 3개월 전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하셨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받으셨습니다. 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유언장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변호사의 답변에 미영은 더욱 긴장했다. 어머니가 정말로 계획적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철수님의 신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이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순자 여사님께서 철수님을 출산하신 기록이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1992년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산부인과에서요. 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출생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부끄러웠다. 1992년 대호가 중얼거렸다. 그때 자신은 대학교 2학년이었다. 어머니가 임신하신 줄도 몰랐다. 어머니가 정말 그때 임신하셨다는 건가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1992년이면 자신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어머니의 몸에 변화가 있었다면 눈치챘을 텐데. 여사님께서는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6개월 동안 시골의 친척 집에 계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요. 변호사의 설명에 대호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갑자기 시골로 요양을 가신다고 하셨던 것이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보내드렸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모르셨던 건가요? 철수님을 출산하신 후 바로 입양을 보내려고 하셨지만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대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가정에 맡기셨죠. 철수가 입을 열었다. 저는 김영수, 김말순 부부에게서 자랐습니다. 제 양부모님들이에요.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럼 철수 씨는 언제부터 진짜 어머니를 알게 된 건가요? 미영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양어머니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모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셨죠. 철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처음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저와 닮은 구석이 많았거든요. 대호는 철수를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로 어머니와 닮은 부분이 있었다. 특히 눈매가 그랬다. 그래서 12년 동안 몰래 만나셨던 거군요. 네. 어머니는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가족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해서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그냥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철수의 말에 미영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열었다. 두꺼운 유언장이 나왔다.
먼저 서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야 고백하게 되어 미안하다. 대호와 미영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대호야, 미영아. 너희에게는 형이 한 명 더 있다. 바로 철수다. 내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1991년 너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였다. 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철수의 아버지였다. 순이가 놀라며 중얼거렸다. 그때 아버님이 사업 실패하셨을 때 그는 식당 사장이었다. 나보다 5살 어린 남자였지만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다. 집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다퉜는데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줬다. 대호는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에게 위로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기 힘들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뜻 없는 사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선을 넘고 말았다. 철수가 고개를 더욱 숙였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 알게 되니 부끄러웠다. 임신을 알았을 때 정말 막막했다. 너희 아버지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철수 아버지와 함께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거든. 미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혼자 결정했다. 아이를 낳아서 좋은 가정에 입양을 보내자고. 너희 아버지께는 건강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골로 갔다. 하지만 철수를 낳고 보니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다. 내 피가 흐르는 아이를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니? 그래서 믿을 만한 가정에 맡기고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변호사가 잠시 멈추고 물을 마셨다. 유언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었다. 철수야, 미안하다. 너를 낳고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매달 만나는 것이 내 유일한 기쁨이었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호야, 미영아. 철수를 미워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엄마의 잘못이다. 철수는 아무 죄가 없어. 그리고 이제 재산 분배에 대해 말하겠다. 드디어 핵심 부분이었다.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우리 집 대호가 살고 있는 본가은 대호에게 상속한다. 내가 가장으로서 평생 가족을 돌봐줬으니까. 대호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용산에 있는 아파트는 미영에게 상속한다. 내가 결혼해서 써야 할 집이니까. 미영도 예상했던 내용이었다. 그리고 예금 중 5천만 원은 철수에게 상속한다.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5천만 원이라니. 그게 전부인가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과 아파트에 비해 5천만 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다.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하지만 철수야, 너에게 진짜 물려주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야. 30년 동안 엄마가 모아둔 편지들이다. 편지들? 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너를 낳은 날부터 매일 일기를 썼어.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너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모두 적어뒀지. 그 일기들과 편지들이 너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거야. 철수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특별한 봉투를 꺼냈다. 철수님만을 위한 별도의 편지가 있습니다.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읽어도 될까요? 변호사가 물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야, 너의 아버지 이름은 박민수다.
지금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만약 너가 원한다면 찾아가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도 너의 존재를 알고 있고 언젠가 만나고 싶어 했거든. 철수가 깜짝 놀랐다. 친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그는 이미 다른 가정이 있으니까. 다만 너를 그리워한다는 것만은 알아둬. 그리고 대호야, 미영아. 철수에게 너무 화내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엄마의 선택이었어. 철수는 30년 동안 숨어서 살면서도 한 번도 너희를 원망하지 않았거든. 대호와 미영이 철수를 바라봤다. 정말로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미안함만 있었다. 마지막으로 너희 세 명이 형제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니.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며 살아라. 변호사가 유언장을 접었다. 이상으로 유언장 공개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하셨네요. 아니에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선택하신 일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대호는 아직도 복잡한 심정이었다. 솔직히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어머니의 뜻이니까. 저는 형님, 누님께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5천만 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끔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도 되는지만 허락해 주세요. 철수의 말에 미영의 마음이 움직였다. 당연하죠. 어머니의 아들인데요. 순이도 말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으니 정말 미안해요. 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셨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대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선택하신 일이니까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참고로 여사님께서 철수님의 양부모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아들로 키워주셨다고요. 철수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양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미영이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모두 어머니의 자식이에요. 서로 원망할 일이 아니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대호가 철수에게 말했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요.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의 뜻이니까요. 미영도 덧붙였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요. 가족이 된 걸 어머니께도 알려드려야죠. 철수는 감격해서 말을 할 수 없었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을 만난 것이다.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제야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대호와 미영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또 다른 가족이었다니. 비록 복잡한 사연으로 태어난 형제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철수의 친아버지 박민수와의 만남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날 예정이었다.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철수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들과 일기를 읽으며 지난 30년간의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친아버지 박민수를 만나보라는 것. 철수는 부산행 KTX 표를 끊었다. 30년 만에 친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어머니의 뜻을 따르고 싶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일주일 전부터 형제가 된 그들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네. 어머니께서 그러라고 하셨으니까요. 혼자 가지 말고 우리도 같이 갈까요? 미영이 제안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할 일 같아요. 철수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어머니가 써주신 편지 중 하나를 다시 꺼내 읽었다. 철수야,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비록 우리가 잘못된 만남이었지만 그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았단다. 너를 낳고 나서 한 번 만났는데 너를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 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어머니의 글씨를 보며 철수는 1991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 봤다. 1991년 봄. 당시 29세였던 김순자는 남편 김정구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처음으로 집 밖에서 일을 시작했다. 아들 대호는 대학생이었고 딸 미영은 중학생이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순자는 동대문구의 한 작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다. 아주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식당 사장 박민수는 34세의 총각이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을 물려받아 혼자 꾸려가고 있었다. 성실하고 다정한 성격이었지만 가게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결혼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사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순자는 처음에는 그저 직장 상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요즘 계속 우울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민수는 눈치가 빨랐다. 순자가 집안 걱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런 민수의 따뜻함이 순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집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과 자주 다퉜고 아이들 앞에서도 밝은 모습을 보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식당에서는 민수가 항상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줬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버틸 수 있어요. 뭘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더 고생하시는데.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여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정리를 하던 중 순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주머니, 왜 우세요? 사장님, 저희 집 전기가 끊겼어요. 전기료를 못 냈거든요. 민수는 말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이거 드세요. 급한 불부터 끄시고요. 안 돼요. 이런 돈 받을 수 없어요.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갚으시면 돼요. 하지만 민수는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순자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민수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남편도 해주지 못한 일을 이 남자가 해준 것이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그 순간 둘 사이에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민수의 손을 잡았고 민수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아주머니, 사장님, 그렇게 둘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현재 마이너스 부산행 KTX 안. 철수는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 알게 된 그때의 상황을 떠올렸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서로를 사랑했던 것 같았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에게 의지했던 것이다. 부산역에 도착한 철수는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다. 영도구의 한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다. 민순의 집밥이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식당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던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철수인가? 네, 저는 김철수입니다. 박민수는 30년 만에 만난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다. 정말, 정말 철수구나.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자가 어머니가 연락했다고 했는데 설마 정말 올 줄은 몰랐어.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순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안타까웠어. 민수가 식당 문을 닫고 철수를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다. 30년 만에 만나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민수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다.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너를 낳았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가정이 있었거든. 철수는 그제서야 물었다. 아버지도 결혼하셨던 건가요? 응. 그때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약혼자가 있었어. 결혼 전이긴 했지만 이미 혼인 신고도 하고 결혼식 준비도 하고 있었지.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진짜였는데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럼 아내분은 아직도? 아니야. 5년 후에 이혼했어. 결국 그 여자에게도 미안한 일을 한 거지.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고 결국 이혼하게 됐지. 자녀는 없으세요? 없어. 그래서 더 외로웠나 봐. 민수가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잘 자랐구나. 어머니가 사진을 보내줬거든. 사진을요? 매년 내 생일마다 사진을 보내줬어.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들어갔을 때 모두 가지고 있어. 민수가 카운터에서 낡은 앨범을 가져왔다. 철수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셨다니. 어머니가 너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해줬어. 성적이 좋다고, 착하게 자라고 있다고. 정말 자랑스러웠어.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던 거네요. 당연하지. 내가 내 아들인데. 민수도 울먹였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어.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거든. 너희 가족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어머니는 정말 현명한 분이었어.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거든. 민수가 철수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말했다. 너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아버지가 해줄게. 아무거나 좋아요. 김치찌개 어때? 어머니가 너 김치찌개 좋아한다고 했거든. 민수는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여주었다. 30년 만에 아들에게 해주는 첫 번째 음식이었다. 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셨죠? 무슨 소리야? 내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하지만 저를 키우지 못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후회돼. 내가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한 게. 민수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고마워. 어머니 덕분이지.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철수의 고백에 민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둘은 한참 동안 울었다.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자의 만남이었다. 아버지, 앞으로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당당하게. 그럼 대호 형이랑 미영 누나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우리 모두 어머니의 자식이니까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정말 좋은 일을 하셨구나.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 철수는 부산에서 하루를 더 머물며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다. 30년간의 공백을 하루 만에 메울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서울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야겠다. 내 며느리들도 봐야지. 며느리요? 대호하고 미영이 내 자식들이면 그 배우자들은 내 며느리들이지. 철수는 웃음이 나왔다. 정말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철수는 대호에게 전화했다. 형님, 저 부산 다녀왔어요. 어땠어?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형님, 누님께도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서울에 오시고 싶어 하세요. 정말? 그럼 초대해야겠네. 전화를 끊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을 만났다. 비록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다. 하지만 철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비밀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박민수가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대호와 미영도 박민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확장된 가족의 만남은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형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미영이 대호를 따로 불렀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 통장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미영이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이었는데 매월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다. 이게 뭐야? 매월 50만 원씩 박철수라는 계좌로 송금되었어요. 10년 동안요. 대호가 깜짝 놀랐다. 박철수는 철수의 본명이었다. 그럼 어머니가 철수에게 매월 용돈을 주셨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미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철수 명의로 아파트를 사셨어요. 강남에 있는 30평짜리요. 뭐? 대호는 믿을 수 없었다. 그 아파트면 시세가 10억은 넘을 것이다. 어머니가 언제 그런 돈이 있으셨어?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예금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거든요. 미영의 말에 대호는 점점 의심스러워졌다. 그럼 어떻게 사셨다는 거야? 아버지 보험금이에요. 아버지 보험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 3억. 그걸로 아파트 계약금을 하고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사셨어요. 대호는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철수에게 아파트를 사줬다니. 우리는 몰랐잖아. 저도 지금 알았어요. 어머니가 숨기셨던 거예요. 형제는 즉시 철수에게 연락했다. 철수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30분 후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의 분위기는 어색했다. 철수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사주신 거 알고 계셨죠? 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네, 알고 있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한테 미안하다고요. 미영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 아파트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알고 있어요. 10억이 넘어요. 저희가 받은 상속보다 훨씬 많아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께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필요 없다고요? 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0억짜리 아파트가 필요 없다고요? 저는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철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강제로 해주신 거예요. 제가 거절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반납하세요. 미영이 차갑게 말했다. 반납요? 네. 그 아파트는 아버지 보험금으로 산 거잖아요. 아버지는 철수 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다. 미영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다. 누나. 뭐가 누나예요? 우리가 언제 형제라고 했어요? 미영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불쌍해서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한테서 더 많은 걸 받았잖아요. 누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대호가 말렸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다. 오빠도 모르세요? 매월 50만 원씩 10년 동안 받은 거. 그게 6천만 원이에요. 거기다 10억짜리 아파트까지. 철수가 일어섰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파트 팔아서 돈 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용돈도 계산해서 돌려주고요. 미영아. 대호가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는 왜 철수 편만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10억이 작은 돈이에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돌려드릴게요. 철수야, 잠깐. 아니에요, 형님. 누나 말이 맞아요.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가족에 속하지 않았나 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게 가족이에요? 철수가 자리를 떠나려 할 때 미영이 다시 말했다. 그리고 DNA 검사 다시 해요. 뭐? 대호가 놀라며 돌아봤다.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 어머니 아들인지. 미영아, 너 정말 어머니 말만 믿고 가족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철수는 완전히 절망했다. 알겠어요. 검사 받을게요. 그리고 카페를 나갔다. 철수가 떠나고 나서 대호가 미영에게 화를 냈다. 너 왜 그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오빠는 너무 순진해요. 저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럼 뭐라는 거야? 처음부터 계획된 거라고요. 어머니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럼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만 나타났어요? 30년 동안은 왜 숨어 있다가? 미영의 말에 대호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설마. 그리고 박민수도 의심스러워요. 정말 우연히 어머니를 만난 걸까요? 그때 박민수가 카페로 들어왔다. 철수와 함께 올 예정이었는데 혼자 왔다. 철수는 어디 갔어요? 아저씨,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미영이 박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1991년에 우리 어머니를 만난 게 정말 우연이었나요? 무슨 뜻인지.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에요? 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럼 왜 어머니한테만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많았을 텐데. 박민수가 화를 냈다. 지금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사기꾼까지는 아니어도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대호가 미영을 말렸다. 미영아,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오빠 현실을 봐요. 갑자기 나타난 아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너무 의심스럽지 않아요? 박민수가 일어섰다. 됐어.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아저씨, 철수한테 전해줘. 아버지는 부산으로 돌아간다고. 박민수가 카페를 나가려 할 때 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DNA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철수 씨랑 연락하지 마세요. 박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 미영아, 너 왜 이래? 오빠, 저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철수도 우리 가족이라고 어머니가 하셨잖아.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미영의 완고한 태도에 대호는 답답했다. 그날 밤 철수는 혼자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어머니, 저 때문에 가족이 싸우고 있어요. 무덤 앞에서 철수는 울었다. 차라리 나타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럼 모두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대호였다. 여기 있었구나. 형님, 미영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누나 말이 맞아요. 무슨 소리야? 저는 정말 이 가족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돈 때문에 싸우게 만들고 아버지까지 의심받게 하고 그건 미영이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DNA 검사 받을게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파트는 팔아서 돌려드릴게요. 철수야. 3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계속 숨어 살 수 있어요. 대호는 철수가 안쓰러웠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일단 DNA 검사부터 받자. 그러면 미영이도 마음을 바꿀 거야. 만약 결과가 네거티브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잖아. 하지만 대호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다. 정말로 철수가 어머니의 아들일까?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모든 가족이 병원에 모였다. 철수와 박민수도 함께였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김철수 씨와 김순자 여사의 모자 관계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99.9% 확실합니다. 순간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로 철수가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박민수 씨와 김철수 씨의 부자 관계도 99.9% 확실합니다. 모든 의심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철수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 있었다.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저는 이제 가겠어요. 철수가 일어섰다. 아파트 처분하고 돈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요. 철수야. 대호가 말렸지만 철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박민수도 따라 일어섰다. 나도 부산으로 돌아간다. 미안하다.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병원은 조용해졌다. 이제 만족해? 대호가 미영에게 화를 냈다. 오빠, 어머니가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넌 뭘 한 거야? 미영은 후회되었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다. 그날 밤 철수는 짐을 싸며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철수야, 형과 누나를 미워하지 마라. 이해해라. 어머니의 당부였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다.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하지만 철수는 몰랐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편지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철수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호와 미영 사이의 관계도 여전히 어색했다. 미영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철수는 약속대로 아파트를 처분했고 받은 돈을 모두 대호 앞으로 송금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오빠, 철수 연락 안 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전화도 안 받고 집도 이사 간 것 같아. 제가, 제가 너무 심했나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넌 뭘 한 거야?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매일 후회하고 있었지만 철수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날 오후 대호에게 택배가 하나 도착했다. 발송인은 김순자 유품 보관소였다. 뭐지? 대호가 택배를 뜯어보니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미영아, 와서 봐. 미영이 달려와 편지를 확인했다. 어머니의 친필이었다. 대호야, 미영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너희가 철수와 갈등을 겪었다는 뜻이겠지. 엄마가 예상했던 일이야. 두 사람은 놀라며 편지를 계속 읽었다. 엄마는 너희가 철수 때문에 싸울 것을 알고 있었어.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기 쉽거든. 특히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따로 준비해뒀어. 이 열쇠는 우리 집 다락방 금고 열쇠야.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 대호와 미영은 급히 집으로 향했다. 다락방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곳이었다. 먼지가 가득했지만 구석에 작은 금고가 있었다. 열쇠로 금고를 열자 여러 개의 봉투와 통장들이 나왔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마지막 진실이라고 적힌 두꺼운 봉투가 있었다. 이걸 읽어봐. 대호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긴 편지와 함께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대호, 미영에게. 이제 진짜 진실을 말할 때가 왔구나. 미영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너희가 철수를 의심하고 멀리했다면 그것도 엄마가 계획한 일이야. 뭐? 대호가 놀라며 반복했다. 엄마가 계획했다고? 그래. 엄마는 철수가 진짜 가족이 되려면 시련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쉽게 받아들여지는 가족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는 가족이 더 소중하거든. 미영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일부러 철수에게 아파트를 사줬고 매월 용돈도 줬어. 너희가 발견하게 될 걸 알고 말이야. 어머니가 우리가 싸우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 하지만 그것만이 철수가 진짜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었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거야.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 철수에게 준 아파트는 너희 아버지 보험금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야. 철수를 위해서. 대호와 미영은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그런 돈이 있으셨어? 너희 아버지가 모르게 부업을 했어. 집에서 옷 수선하고 밑반찬 만들어 팔고 30년 동안 조금씩 모았지. 그럼 아버지 보험금은? 그건 따로 있어. 금고 안을 봐봐. 금고 안에는 정말로 다른 통장이 있었다. 잔액을 확인해 보니 3억이 그대로 있었다. 이 돈은 너희를 위한 거야. 대호는 1억 5천, 미영은 1억 5천. 어머니, 그리고 철수가 받은 용돈도 엄마가 따로 벌어서 준 거야. 너희 생활비에서 뺀 게 아니라고. 미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엄마는 철수가 돈 때문에 이 가족에 온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그래서 일부러 의심받게 만든 거야. 그럼 철수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서 온 거야. 돈이 목적이었다면 아파트를 팔아서 돌려주지 않았을 거거든. 대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철수에게 너무 심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수를 찾아서 다시 가족이 되어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편지 마지막에는 철수의 새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은평구. 여기네. 지금 가봐요.
미영이 급하게 말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가봐야 알죠. 두 사람은 급히 은평구로 향했다. 주소를 찾아가니 작은 원룸 건물이었다. 철수는 3층에 살고 있었다. 철수야. 대호가 문을 두드렸다. 철수야, 나야. 대호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철수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형님, 누나. 철수야, 미안해. 대호가 먼저 사과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뭐가 미안하세요? 저야말로.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미영이 철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철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누나, 일어나세요. 아니야.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돈 때문에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정말 미안해. 철수도 눈물을 흘렸다. 누나,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편지를 남기셨어. 대호가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줬다. 이 모든 게 어머니의 계획이었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지 시험하신 거야. 철수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더 많이 흘렀다. 어머니가 이런 걸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아파트 돈도 다시 받아. 네. 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아서 내게 준 거야. 우리 돈이 아니라고. 철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응. 그리고 우리는 3억을 받았어. 아버지 보험금으로. 그럼 우리 다시 가족하자. 대호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야. 세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한 달간의 오해와 갈등이 모두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미영이 물었다. 부산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실망하셔서. 그럼 모셔와야지. 정말요? 당연하지. 가족인데.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부산으로 향했다. 박민수는 혼자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버지. 철수가 달려가서 박민수를 안았다. 철수야. 그리고 대호 미영도. 아버지, 죄송해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의심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해해.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 박민수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어머니가 편지를 남기셨어요. 대호가 편지를 보여주자 박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순자가 마지막까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세요. 정말? 네.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어머니, 저희 모두 왔어요. 철수가 무덤 앞에서 말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대호가 이어서 말했다. 쉽게 얻은 가족보다 어려움을 극복한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네요. 미영도 말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순자야, 고마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바람이 불어 무덤 앞의 꽃들이 흔들렸다.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요. 한 달 후 박민수는 부산 식당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대호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기 시작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서 드세요. 미영이 박민수를 초대했다. 매일 와도 돼요?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철수도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어머니가 사주신 강남 아파트였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으니까. 형님, 누나,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럼 우리도 너 집에서 가끔 밥 얻어 먹어도 돼? 물론이죠.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함께 성묘를 갔다. 어머니,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철수가 무덤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형님, 누나도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대호가 덧붙였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짜 가족이 뭔지. 미영도 말했다.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진짜 가족이라는 거요.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순자야, 내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때 하늘에서 햇살이 비춰왔다. 어머니의 미소처럼 따뜻한 햇살이었다. 어머니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철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서 있었다. 복잡한 사연으로 만난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어머니 김순자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사랑으로 만든 진짜 가족. 그리고 하늘에서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마지막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바람에 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다. 아니, 분명히 들렸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다.